이번 강의는 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창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창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창업 강의를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창업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창업을 이렇게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어떤 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가 능력이 부여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창업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과연 내가 창업에 있어서 역량이 올라가고 이러한 창업 지능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창업이든 아니면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신체적인 환경에서의 물려받은 하나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보고 자란 그런 환경이 결국은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관점인데요. 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우리는 또 이런 지능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몸으로서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지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러한 다양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혜나 아니면 감각적인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의 어떤 무형의 어떤 하나의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결국은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는 우리가 이제 DNA라든지 각자 처한 환경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업의 로드맵을 알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더 쌓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방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남들보다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됐을 때 결국은 성공에 대한 감각이 더 살아남으로 인해서 성공 지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이런 DNA나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감각은 더 느낌,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방향성과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공에는 이런 5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한 나머지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창업 지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게 이 수업의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러한 창업 지능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은 뭔가 특허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한 하이테크 기술이 있을 때 우리는 뭐 이런 기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의에서의 기술은 또 다른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 기술이라는 것은 일반 창업을 했을 때 그 국수를 이렇게 만드는 음식점에서도 이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음식 외에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뭔가를 루트를 안다면, 즉 생태계를 구성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유통 경로를 줄일 수가 있다면 이 남들을 아는 이 노회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디에 가서 이런 걸 샀을 때 가장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요즘은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하나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이게 기술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은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나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성공의 그 지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그 지식은 저희 기술이 아니죠. 그 지식을 나의 어떤 내면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내면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감각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그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부터 잘 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겪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탔을 때 그 사고를 예측하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고, 내리막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위험에서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년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 조금 비언어적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창업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성공을 한 이유를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본인의 느낌에 의해서 아니면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는 경험적으로 쌓여진 어떤 무형의 비언어적이고 어떤 무의식적 방향 감각의 발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업 로드맵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적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창업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것은 정의를 한번 했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tartup is a temporary organization for searching opportunity. 즉,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창업은 일시적인 조직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창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했을 때 이게 회사가 됐든 아니면 창직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개인의 어떤 프로토타입 형태의 시제품이 되었든,
이것들은 하나의 그냥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거나 아니면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은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처 모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게 최종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시도를 위한 연구 개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인생 전주기에 걸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창업은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창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인생을 축소해서 하나의 회사나 아니면 업으로 보면은 이 자체도 창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회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가는 과정이 결국은 창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업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전체 로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부로 봐서 내가 생업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업으로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창업 로드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자신의 그 업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창업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미션과 비전이 결국은 중요한데요. 이 미션은 인생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은 내가 그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하위 레벨로 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내가 그럼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로드맵이 이렇게 단계별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요, 인생의 그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고요.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어떻게 갖춰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고 인생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미션과 비전이 결국은 명확할 때 우리는 창업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조금 차별화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뭔가를, 필요성을 가진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전과 관련이 더 많은데, 이 비전이 남들과 하지 않는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비전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즈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뉴 니즈 관점에서 보면 남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조금은 경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블루 오션에서 본인의 비전을 가진다면 퍼스트 무브로서 혁신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창업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나의 그 핵심 역량을 갖추어 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서 학위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걸 하나 더 갖추었을 때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게 핵심 역량이 되고 그러한 것을 잘 갖추었을 때 앞으로 내가 사람을 잘 네트워킹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도 개발하고 기술이 경험적인 어떤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뢰를 기반으로 남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그리고 또 어디에 팔 건가에 대한 안목도 가지는 마케팅 능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적 능력을 다른 말로 위험 감수성,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위험 감수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을 우리는 하나의 그 인생 로드맵에서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창업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창직과 창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창업 안에는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러한 창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미리 인생 로드맵상에서 내가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먼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요. 그 앞으로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행복을 담보로 하는 창업을 했을 때 보통 많은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미리 준비를 잘하면 어떻게 보면 고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 행복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직을 통해서 창업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갑작스러운 어떤 아이템 하나 좋다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비를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으로서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술 개발 단계가 보통 기존 나와 있는 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이걸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데요. TRL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전 단계인 0단계와 그 다음에 그 후 단계인 1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이렇게 제가 더 조합을 해서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럼 0단계가 우리는 경력 개발 단계로 해서 창직 단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직을 통해서 뭔가 아이템이 개발됐을 때 그 1단계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9단계가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린 스타트업을 통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고객 가치 검증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예비 창업자 단계, 즉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업자를 내고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는 예비 창업자 단계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가 10단계부터 13단계까지인데요. 여기를 우리는 창업자 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직 창업 로드맵에서 그 기술 성숙도 단계가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우리는 어떤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KPI,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하고요. 그래서 0단계에서 보면 그 고객을 알아보는 그리고 어떤 것을 제시하면 되는가 이러한 전문성을 우리는 이제 알아보는데 이걸 보통 이제 프로세서로 보면 STP
개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단계가 고객이 원하는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2단계에서는 R&D, 3단계에서는 developing parameter, 즉 DP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4단계 테스터, 그 다음에 5단계 시제품, 6단계 제품 인정, 그 다음에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 즉 인프라 구축 단계, 8단계 생산 인정, 그 다음에 9단계 양산, 그 다음에 10단계는 조직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 11단계 자금을 조달하는 거, 그 다음 12단계 투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13단계까지. 이거를 우리는 핵심 목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핵심 성공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CSF, 즉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것들을 우리는 경영의 대상이 되는 핵심 역량이면서 우리의 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역량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0단계는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를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문가의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성공 요인이라 볼 수가 있고, 핵심 역량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디에 이걸 팔 것인가, 이런 고객 발굴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 내가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R&D 능력으로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자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자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융자가 아닌 내가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던 이러한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단계는 저비용으로 뭔가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 다음에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제품 인정을 거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융자적인 부채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자금 조달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계에서는 품질 확보, 그 다음에 9단계에서는 고객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10단계에서 인적 구성, 회사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월급을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데, BSC 구축 능력, 설계 능력이죠. 그 다음에 11단계에서는 운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2단계에서는 사업을 다시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핵심 성공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들들을 다 극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창업을 하기 전에 결국은 0단계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창업, 창직,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